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전례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큰 전쟁이 터질 것처럼 시끄러웠지만 실제 상황을 들여다보니 대규모 미사일 공격보다는 이란의 정밀 드론들이 산발적으로 날아대며 아랍에미리트 인근의 하늘을 위협하는 국지적 도발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천궁2라는 무기가 실전에 배치된 이후 이란의 드론 도발을 철저하게 무력화시키며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깜짝 놀라게 한 겁니다. 실전 배치 이후 그 어떤 방어, 세계보다 압도적인 성능을 증명해냈다는 점은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자랑하던 비대칭 무기들이 한국산 방패에 막혀버렸으니 그야말로 내부적으로 경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왜 이란은 대규모 전면전 대신 이런 산발적인 드론 도발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나라는 이 먼 땅의 분쟁에 이토록 깊숙이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 무기가 그냥 싸서 잘 팔리는 줄로만 합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방위사업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천궁2는 단순한 가성비 무기가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유도 기술이 집약된 결정체거든요. 이란이 수만 대의 저가형 드론을 보내서 상대방의 방공망을 지치게 만드는 전략을 써도 우리 천궁2는 다기능 레이더를 통해 수많은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정확하게 격추해냅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한 대에 수억 원씩 들여 만든 드론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걸 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기술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중동의 다른 나라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라크 같은 주변국들이 이제는 미국이나 러시아 무기 대신 실전에서 그 성능이 입증된 한국의 천궁2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니 이란 입장에서는 군사적으로 완전히 고립될 위기에 처한 셈입니다. 자기들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걸 막기 위해 이란은 이제 무기가 아닌 다른 방식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교묘한 정보전쟁입니다. 최근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날아오는 소름 돋는 메시지들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이란 정부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테러 지령을 내렸다느니 조만간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라느니 하는 소문들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센터에서 2026년 3월 12일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런 소문들은 이란 당국의 공식적인 지령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전쟁 뉴스를 교묘하게 이용한 사이버 피싱, 즉 보이스피싱과 결합한 아주 악질적인 가짜 뉴스라는 거죠. 중동의 긴장 상황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빼가거나 돈을 갈취하려는 사기꾼들의 수법인 겁니다. 이란 정부가 우리 무기 때문에 경악하고 당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본토에 테러를 가할 만큼의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르는 게 약이 아니라 정확히 아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주유소 가보시면 기름값 때문에 가슴이 철렁하실 겁니다. 2026년 3월 18일 기준 우리 서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22달러 선을 돌파했거든요. 물론 일부에서 떠드는 것처럼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은 건 아니지만 변동성이 워낙 커서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금의 유가 상승은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는 거죠. 정부에서도 지금 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유가 상한제나 비상수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너무 큰 공포에 빠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3월 10일에 열린 긴급경제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유가 상승과 물류비 부담 때문에 우리 제조업체들의 생산 원가가 약 4%에서 5% 정도 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12% 같은 폭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기업들이 느끼는 압박은 상당한 수준인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플라스틱 제품이나 옷, 그리고 음식물 배달 비용까지 조금씩 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월급 400만 원 중에서 16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증발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적은 돈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서민들에게는 한 달 생활비가 좌우되는 큰 금액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란이 왜 자꾸 호르무즈 해협에서 긴장감을 조성하고 한국을 겨냥한 듯한 뉘앙스를 풍길까요? 그건 바로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중동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중동 나라들이 강대국 눈치만 봤다면 이제는 한국이라는 확실한 기술 파트너를 찾게 된 거죠. 이란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앞마당이라 생각했던 중동 시장이 한국의 천궁2와 같은 첨단 무기들로 채워지는 것이 정말 뼈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직접적인 전쟁 대신 해협을 살짝 막는 신용을 해서 유가를 흔들고 우리 사회에 가짜뉴스를 퍼뜨려 혼란을 주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3월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중동 위기의 진짜 얼굴입니다. 겉으로는 무시무시한 전쟁 소문이 돌지만 그 이면에는 기술, 주도권을 둘러싼 치열한 눈치 싸움과 우리를 노리는 비열한 사이버 사기가 숨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이제 이 진실의 첫 번째 단초를 깨셨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란이 왜 그토록 우리 ASM 기술에 벌벌 떨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노후 자산을 지키기 위해 당장 확인해야 할 경제 지표는 무엇인지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가짜뉴스라는 덫에서 벗어나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경제 이야기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기름값이 배럴당 122달러를 찍었다는 소식에 다들 걱정이 많으시죠? 사실 이 정도 수치는 우리 경제에 분명한 부담입니다. 하지만 일부 가짜뉴스에서 떠드는 것처럼 배럴당 200달러가 돼서 나라가 망한다거나 하는 수준은 전혀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분석을 보면 지금의 유가 상승은 호르무즈 해협의 국지적 긴장감이 반영된 결과일 뿐 실제 원유 공급이 완전히 끊긴 건 아니거든요. 우리 정부도 2026년 3월 현재 유가 비축 물량을 풀고 대체 수송로를 확보하면서 아주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유가 상승으로 인해 우리 제조업의 원가 부담이 4%에서 5% 정도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즐겨 먹는 가공식품이나 매일 사용하는 생필품 가격이 조만간 몇백 원씩 오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참 속상한 일이죠. 하지만 이건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경제적 대응은 막연한 공포에 질려 자산을 다 팔아치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변동성이 클 때는 현금 흐름을 잘 관리하면서 유가가 다시 안정을 찾을 때까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란의 도발로 중동 정세가 불안해질수록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방기술력은 전 세계에서 더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란이 가장 경악하고 있는 건 단순히 천공투의 요격률 때문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현재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는 LSM이라는 무기 때문이죠. 여러분, LSM이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한마디로 한국형 사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천공투가 낮은 고도에서 미사일을 막아준다면 LSM은 저 멀리 높은 하늘, 고도 70km까지 날아오는 미사일을 정확히 타격해서 부숴버리는 무기거든요. 이 기술이 왜 무서운가 하면 이란이 쏘아올리는 정리, 탄도미사일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아주 높은 하늘에서 미리 차단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1월에 발표된 방위사업청 자료에 따르면 LSM은 이미 시험평가에서 그 압도적인 성능을 입증받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들이 지금 왜 한국에 매달릴까요? 바로 천궁2와 LSM을 함께 배치해서 하늘의 낮은 곳부터 높은 곳까지 빈틈없이 막아주는 철벽 방어망을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수조 원을 들여 만든 미사일 부대가 이제는 거대한 고철덩어리가 될 위기에 처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우리 무기가 세계 최고 수준인 건 맞지만 아직도 미사일의 엔진이나 핵심 반도체 칩 같은 것들은 미국이나 유럽의 기술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지금 이 핵심 부품들까지 싹 다 국산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중동 위기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기술 자립이라는 숙제를 더 빨리 끝내라고 말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이 숙제만 완벽히 끝낸다면 대한민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 안보를 설계하는 진정한 강대국으로 우뚝 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내 자산과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2026년 3월 현재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건 이란의 드론이나 122달러의 유가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 교묘하게 파고든 불안이라는 녀석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원이 경고한 사이버 피싱과 보이스피싱, 결합형 괴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란의 한국인 테러 지령 확인 같은 자극적인 문구를 보면 누구나 가슴이 철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2026년 3월 12일 국가정보원이 공식적으로 밝혔듯이 이런 소문들은 실제 테러 징후가 아니라 여러분의 공포심을 이용한 사기 수법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첫째,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의 링크는 절대로 누르지 마십시오. 전쟁 소식이나 긴급 대피령 같은 제목이 붙어 있다면 더더욱 의심하셔야 합니다. 공식적인 국가 비상사태라면 정부가 재난 문자를 통해 직접 알릴 것이지 개인적인 링크를 통해 전달되지 않습니다. 둘째, 단체 대화방에서 떠도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을 주변에 전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선의로 전달한 그 메시지가 누군가에게는 큰 불안이 되고 결국 사기꾼들의 의도대로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셋째, 중동 정세에 대한 정보는 외교부나 국방부의 공식 홈페이지 혹은 신뢰할 수 있는 주요 언론사의 보도만을 참고하십시오. 2026년 3월 15일에 외교부가 발표한 중동 정세 보고서처럼 정확한 팩트를 기반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경제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정리해보겠습니다. 두바이유가 배럴당 122달러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건 우리가 충분히 감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정하는 제조업 원가 상승 압박인 4%에서 5%는 분명 부담스러운 수치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이미 수차례의 오유 쇼크를 이겨낸 저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과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는 것이 최고의 방어입니다. 지금처럼 유가 변동성이 클 때는 무리한 투자보다는 현금을 확보하고 시장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주간 유가 동향을 살피며 상황이 진정되는 시점을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놀랍게도 이번 위기는 대한민국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드론으로 긴장감을 높일수록 우리 천궁2의 실전 성능은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려지고 있거든요. 2026년 1월에 실전 배치를 앞둔 장거리 방패 LSM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동 국가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란이 우리를 흔들려 하면 할수록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은 중동의 평화를 지키는 핵심적인 안보 파트너로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세계 표준이 되고 있다는 아주 자랑스러운 신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무서운 소문들의 실체는 전쟁의 공포를 이용한 비열한 사이버 범죄입니다. 그리고 유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은 우리가 함께 기회를 모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의 도전입니다. 이란 정부가 경악하고 당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곧 우리 국민에 대한 실제적인 테러로 이어질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오히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방산기술의 위대함이 증명되었고 우리 경제는 더 단단한 체력을 기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위기 속에서 태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위기를 공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숫자로 분석하고 기회로 활용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2026년 3월의 이 중동 위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122달러라는 유가와 퍼센트의 원가 상승이라는 현실적인 데이터에 집중하십시오. 정부를 믿고 우리 기술을 믿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판단력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실체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진짜 영향을 정확히 이해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근거 없는 괴담에 가슴 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평온한 일상이 곧 이란의 심리전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안녕을 위해 항상 가장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의 유가 상승과 중동의 긴장감이 우리 삶을 정말로 위협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밝고 평안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